안녕하세요. 이직저직 취업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을 진행하게 될 신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만남이라 제가 좀 떨리는데요. 뭐 저의 떨리는 가슴이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예, 오늘 강의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은 굉장히 앞으로 길게 진행될 것입니다. 거의 뭐 정말 한 학기 수업, 일반 학교의 한 학기 수업처럼, 물론 그보다는 제가 최대한 좀 분량을 좀 줄여서 이렇게 좀 응축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하겠지만, 그래도 아마 꽤 많은 시리즈가 계속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과정,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본 과정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지, 또 앞으로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를 오늘은 좀 설명해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본 과정은 이 영상은 도대체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획되었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죠? 물론 저희가 이직저직 취업학교죠. 기본 이제 그 타이틀이 취업학교 내에서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이니까 청년분들,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이 되기 직전인 아니면 20대 나이로는 저희가 20대에서 30대 초반? 요즘엔 30대 중반도 청년이라고 해도 왜냐면 옛날에 장년을 저희가 신중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주로 20대에서 30대 초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아무래도 주로 대학생들을 이제 주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본 과정을 들으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본 과정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대학 재학생이 좀 더 많을 것이고, 또 졸업 후에도 요즘에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자기 주도적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인 2학년. 대학교 2학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는 요즘에도 좀 놀아야죠. 예. 그래도 제가 보통 학교 가서 강의할 때도 그래도 1학년 1학기 특히나 때는 좀 놀아라. 예. 노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2학년부터는 좀 진로 설계를 좀 준비를 시작해서 2학년 말까지는 늦어도 3학년 1학기까지는 진로를 좀 확정 짓고, 이제 취업에 대한 준비도 사실 3학년 정도부터는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취업이란 게 벼락치기로 사실 할 수 있다기보다 대학 생활 또 이제 사회인이 되기 직전에 마지막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보여주고, 또 자기소개서도 쓰고 면접 때 이야기하고,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벼락치기로 사실 취업 준비한다는 것은, 공무원 시험은 공시는 가능하겠지만 일반 기업 취업 이제 들어갈 때는 사실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또 2학년생들이 이렇게 취업, 제가 강의를 실제로 학교에서 해도 듣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2학년생들이 막 이런 취업 강의를 들을 때는 되게 모범적인 학생들이 많아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좀 딱 봐도 자기 주도적이고, 뭔가 스스로 누가 시켜서 이제 취업을 하겠다 준비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또 하는 스타일. 예. 어쨌든 2학년생들이라면 본 영상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을 듣는 것은 분명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네, 사실은 본 과정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의 가장 타겟, 또 가장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학년 3학년이에요. 예. 그래서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고 싶은 3학년생들은 본 과정을 꼭 이수. 예, 저희가 수료증 주거나 출석 체크는 못하지만 제가 꼭 끝까지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3학년 때는 가장 취업 준비를 시작하기에 적절하고 또 꼭 해야만 하는 시기. 그래서 이때 제 영상, 저희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을 듣고 나서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3학년 때 시작한다고 하면은 정말 나중에 훨씬 더 후회를 적게 하고, 아마 내가 그때 이직저직
취업학교에서 그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 듣기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아시겠죠? 3학년생들은 꼭, 아니면 주변에 지금 4학년 분들은 3학년 후배나 뭐 동생, 또 뭐 1, 2학년 학생들은 오빠나 형이 있으면 3학년 학생들 꼭 들으라고 이직저직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 꼭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본 과정은 기본적으로 3학년 학생들한테 가장 최적화되어서 기획되었지만, 사실 4학년생들 중에서도 4학년이 됐지만 진로조차도 막막한 경우도 있고, 제일 심한 경우 또 진로는 어느 정도 결정했는데 내가 뭐 공기업, 대기업은 또 내가 어떤 업종, 뭐 자동차 업종, 무슨 뭐 일반 서비스 업종, 그런 기본적인 진로 결정을 했지만 도대체 취업 준비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이 아직도 안 잡히는 4학년생들이 있습니다. 주로 뭐 4학년 이제 뭐 1학기인 학생들 중에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괜찮습니다. 빨리 본 영상을 한 1.2배속, 뭐 1.5배속까지 해도 뭐 제 목소리가 제가 좀 천천히 얘기하는 편이라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 예, 최대한 빨리 저희 그 청년 마스터 과정을 좀 듣고 취업 준비를 좀 뭐 늦었다 생각하는 조바심으로 이렇게 대충 하지 마시고 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다음은 뭐 취업 준비생, 뭐 여러분들이 졸업을 지금 졸업을 했는데 졸업 직후겠죠. 직전이 아니고 졸업 후에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학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희가 그래서 요즘에 신주어죠.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생긴 취업 준비생. 그래서 아직 내가 제대로 된 좀 내가 목표로 하는 뭐 대기업이건 뭐 중소기업이건 내가 정말로 기분 좋게 이렇게 딱 출근하고 다녀야 되겠다 할 만한 회사에 합격 통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취업 준비생 분들도 당연히 이 과정을 들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시작부터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다. 너무 시작을 급하게 한 것 같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안 하고 취업 준비를 또 대학교를 졸업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본 과정을 들으시면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 신입사원. 예, 요즘에 사실 뭐 1년 입사 후 1년 이내에 회사를 옮기는 이직을 하는 그런 조기 이직하는 그 경우가 좀 많아졌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어렵게 취업은 했지만 내가 도대체 이 회사에 왜 왔나, 이 업종에 왜 왔나, 또 내 이 직무 내가 왜 뭐 영업을 하게 됐을까, 왜 마케팅을 선택했을까, 아, 난 이과를 나와서 무조건 개발직을 택했는데, 아, 솔직히 나는 해보니까 기획이나 마케팅이 더 흥미적성에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실제로 업무를 해보고 나서 후회가 되는 또 적성과 흥미를 깨닫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 가운데서 어쨌든 그냥 단순 이직이 아니고 아, 정말 뭔가 좀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내 진로를 탄탄하게 설계하고 취업 준비를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회사. 뭐 남들이 꼭 좋다고 하는 회사가 아니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회사를 다시 재취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도 뭐 본 과정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음, 본 과정의 학습 목표 간단하게 볼까요? 그래도 우리 취업 학교인데 학교 수업, 첫 수업인데 특히나 학습 목표 뭐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본 과정을 잘 들으신 분들은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뭐 여러분들 원하는 거 사실 뭐 성공 취업이죠. 근데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본 수업은 주입식이 아닌 뭐 특성상 이게 유튜브 이제 를 통해서 하는 뭐 영상 이제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실제 오프라인 수업처럼 제가 액티브하게 좀 뭐 대화까지 하면서 진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수업으로 생각 좀 본 과정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중간중간에 화두를 던지기도 하고 뭐 약간 좀 비판적인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어떤 좀 여러 가지 본질적인 부분을 좀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날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그냥 또 어, 잠깐 남는 시간을 위해서 그냥 보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화면을 멈추고 스스로 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뭐 주로 이제 흥미적성, 성격 뭐 그런 가치관, 인성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만 그런 부분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강약점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과정의 또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앞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겠지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취업 벼락치기로 하면 힘들다고 그랬죠? 취업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생 동안 내가 해야 될 직업을 정하는 거라서. 뭐 직장은 바뀔 수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또 혹시라도 취업 경쟁력이 좀 약하거나 뭔가 부족한 분들 뭐 너무 스펙적인 거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내가 실제로 자기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그냥 연기를 통해서 좋은 우수한 지원자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연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회사에서 원하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간절하다면 간절히 들어가고 싶은 어떤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그죠? 가장 원하는 지원자가 되려고 스스로 변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탄탄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본 과정이 도와줄 겁니다. 네. 오늘 첫 영상인데 너무 또 길게 하면 여러분들 힘들겠죠.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취업 마스터 과정,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을 제가 하나로 크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본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이 앞으로 진행될 그런 이제 커리큘럼의 순서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실제 앞으로 취업 준비, 진로와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면 단계적으로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좀 제가 모범 답안 가장 권장하는 제가 그동안에 십수년 동안 정말 성인, 사회인부터 학생들 진로, 뭐 이지, 커리어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다 차곡차곡 하나의 좀 솔루션처럼 아니면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예,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냐? 일단은 세 가지 여러분들 관점에서 또 크게 세 단계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자아 탐구,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을 탐색하고 마지막에 취업 스킬을 갖추는 거예요. 자, 자아 탐구. 예, 보이시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취업이건 진로이건 가장 먼저 시작은 나를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특성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강점, 약점이라는 형태도 좋지만 일단은 내가 뭘 정말 좋아하느냐, 흥미, 진정한 흥미. 제가 이제 아마 두 번째 강의 때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여러분들 그냥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직업이나 또 회사, 물론 들어가기 전에는 그 회사만 들어가면 이 직업만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면은 막 되게 행복하고 오랫동안 하게 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또 실망하거나 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네 라고 느끼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흥미를 확인하고 또 적성. 자, 여러분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이런 커리어 상담하면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그 두 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 자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다 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이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테니까 제가 자세히는 얘기 안 하고 어쨌든 흥미와 적성을 구분해서 또 스스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성격, 뭐 직업에 따라서는 자기 성격이 또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예. 또 가치관적인 부분, 직업 가치관, 뭐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무조건 돈 많이 주는 연봉이 제일 높은 회사를 뭐 좋다고 여기지만은 않죠. 물론 어느 정도는 연봉이 높은 회사 순서로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요즘에는 뭐 업무, 그죠? 과도한 업무보다 내가 칼퇴근할 수 있는 회사 또 아니면 조직 문화가 정말 젊은 사람 특히나 세대 차이 느끼지 않고 또 꼰대 같은 부장님 거의 없는 뭐 그런 회사를 더 가장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이제 지원자나 그런 신입사원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가치관 자체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도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개인의 특성을 먼저 잘 객관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인성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 회사에서 항상 여러분들 현업에 계신 분들 면접이나 뭐 아니면 채용에 대한 기사 보세요. 꼭 한 번씩 빠지지 않는 게 인성이에요, 인성. 요즘에 우수한 지원자 많습니다.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니까, 그죠? 또 여러분들 취업 준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정보도 많잖아요,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또 자기 개발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희 때랑 비교하면 정말 뭐 천지 차이인데요. 저희 때는 뭐 팽팽 놀다가도 정말 4학년 때 정신 차리고도 뭐 좋은 회사 갔다는 뭐 선배들 얘기 가끔 들리고 했는데 요즘에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리더십 뭐
그죠? 리더십도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뭐 되게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막 학교 과대표하고 뭐 이런 친구들만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과정에서 거의 좀 후반부일 것 같은데 뭐 셀프 리더십 또 여러 가지 리더십에 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도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배우고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되겠죠. 예. 소명의식, 뭐 소명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뭐 하늘로부터 천직, 그죠? 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요즘에 직업 윤리나 자기 어떤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 직업에서 최소한의 해야 될 도리를 못하는 이제 사람들이 문제가 막 있죠. 뭐 의료인, 뭐 보육하는 보육교사, 뭐 또 공무원, 뭐 경찰관이 비리 저지르고 또 뭐 법조인이 비리 저지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게 다 이제 자기 직업으로서 내가 최소한의 이건 지켜야 된다. 그런 소명의식, 또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진정한 전문가가 되려고 한 노력이 부족한 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다 사실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우리가 자꾸 쫓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잘 이제 생각하고 미리 생각해두면 면접 때 또 굉장히 소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죠. 자, 그게 개인의 특성을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인성교육을 잘 받아서 탄탄한 진로 설정을 먼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결과겠죠. 이거는 이 두 가지 자아 탐구를 잘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 탐구, 예.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직업 탐구하면 꼭 중고생들한테 해당되는 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대학교 와서도 중요해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대학교 전공을 정하기 위해서 또 진로 이제 직업 탐구를 잘 해야 되겠죠. 사실은 직업을 생각하고 전공을 택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후회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솔직히. 아, 내 전공 뭐 입학할 때는 뭐 이 전공 택해도 뭐 여러 분야, 여러 업종 뭐 다 이렇게 취업될 줄 알았는데 학교 홈페이지엔 보통 대학교 홈페이지에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들 모든 과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세요. 뭐 자기들 진로 다 써 있어요. 뭐 의료도 가능하고 뭐 그죠? 뭐 서비스업, 교육계, 뭐 일반 회사, 공기업 물론 어느 정도 정말 노력으로 또 본인이 준비를 철저히 하면은 전공 제약을 또 벗어나서 취업을 되게 어려운 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특히나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그죠? 뭐 요즘 추세는 전공을 이렇게 많이 안 따지는 추세인데 다행히 그래도 전공 때문에 뭐 못하는 경우도 있죠.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지원 자체를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취업 이제 결정을 하기 전에 또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내가 어느 산업 똑같은 내가 마케팅이라도 자동차 회사에서 마케팅하는 것과 뭐 핸드폰,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에서 마케팅 또 뭐 음식, 식품 제조업체에서 마케팅 좀 달라요, 특성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특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좀 더 세부적인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직무 특성 이해. 뭐 예를 들어서 문과생들 중에 경영학과, 뭐 인사, HR 다 할 수 있죠. 뭐 재무회계 지원에도 환영하죠. 마케팅에서도 환영하죠. 그럼 여러분들 다 잘할 수 있느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그 직무가 본인도 아까 얘기한 흥미, 적성 이것들과 잘 맞는 직무를 택해야 내가 심지어는 취업에 유리한 전공이라 하더라도 들어가서 정말 이제 그 인정받고 그만큼 성취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업과 직무의 특성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벼락치기식으로 취업 준비하는 친구 특히 이게 취약한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우리과 뭐 선배들이 취업했다는 쪽에 막 지원하고 자기 특성 별로 고려 안 하고 또 아니면은 뭐 마케팅이면 다 또 뭐 재밌겠지 다 뭐 광고 관련된 일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상품 기획 하겠지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 탐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미래 탐구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 뭐 여러분들 대학교 입학 전 지금 재학생들 기준으로 입학 직전에 뭐 난리 났었죠. 한 5년 전에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막 뭐 다보스 포럼에서 막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막 난리 나고 방송 온갖 뭐 라디오, TV, 책 저도 뭐 관련된 책을 써서 꽤 잘 팔렸는데 예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뭐 꼭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뭐 이렇게 트렌드적인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정말 직업의 세계 또 산업의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또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뭐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인지의 차이가 지금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세대는 지금 취업을 위해서 미래를 궁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당장에 또 취업만 생각하면 그냥 1, 2년 뒤, 그죠? 당장에 또 어떤 회사에서 어떤 뭐 인재를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성취하고, 또 여러분들 신입사원이지 않습니까? 지원자로서 회사에서는 대기업 같은 경우 특히나 당장에 뭐 그럼 올해 입사하면 뭐 내년부터 뭐 열심히 뭐 회사에서 성취하고 기여할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4, 5년 이제 적응해서 뭐 보통 대리라고 하죠. 4, 5년 차 돼서 조금씩 이제 정말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기여할 사람들을 뽑는 거라서 미래를 궁금해하는 신입사원을 뽑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예. 문제는 뭐 면접 보는 분들이 부장님들이 별로 궁금해하지만 이런 질문을 못 받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뭐 삼성전자 뭐 같은 그런 정말 글로벌하면서도 뭐 현대자동차 이런 앞서가는 회사 갈 때 특히나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얼마나 궁금해하는 지원자인지 이 부분도 제가 교육 과정에서 한번 언급할 거예요. 자,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업종, 나는 자동차 업종, 기업, 뭐 H 모터스, 직무, 뭐 마케팅 아니면 개발, 뭐 나는 뭐 품질 관리를 하겠다 이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되고 나면은 자아 탐구와 외부 환경에 대한 탐색이 어느 정도 잘 되고 나면 마지막에 준비할 게 사실 여러분 취업 스킬이에요. 여러분도 그냥 벼락치기를 할 때 이 부분부터 그냥 막 하기가 쉽죠. 이걸 이제 1, 2단계로 건너뛰고 자,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마지막 단계인데 여러분 3단계부터 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나의 진로와 직업 직무 탐색이 잘 끝났으면은 이제 채용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제 어느 결정이 됐잖아. 업종, 기업, 직무가 결정이 됐으니까 내가 주로 갈 뭐 대기업 그 업종의 채용 도양이 어떤지 해마다 채용은 하는지 채용을 하면 대략 몇 명 정도 공공명인지 공공공명인지 올해는 채용이 있을 것 같은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뭐 그죠? 뭐 또 중소기업도 여러분들 알짜배기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무조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연봉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가끔 제가 연봉 얘기 또 하면 나중에 놀랄 수 있겠지만 잘 나가는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 뭐 공기업, 또 공기업은 여러 가지 또 뭐 준비해야 될 게 따로 있죠. NCS 기반의 채용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분 잘 챙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채용 특성을 기본적으로 파악했으면 입사 전형에 대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정말 그죠?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여기 면접이 안 써 있는데 면접 중심으로 이제 진행할 건데 뭐 이력서 쓰는 거는 요즘에는 다 온라인 지원이라 굳이 뭘 뭐 실수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소개서 서류 전형과 또 면접 전형에 대비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잘 되고 나면은 예, 기본 자소서가 완성이 되고 기본형 면접 대비를 생활한다. 예, 면접 때 내가 고쳐야 될 것도 개선해야 될 것, 개발해야 될 것들을 생활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2학년, 3학년생들이 이 과정을 들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시간이 있잖아. 대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죠? 나만의 경험 쌓기. 요즘에 뭐 이미 여러분들 대학생, 뭐 취준생분들 다 알죠. 뭐 기업에서 스펙만 가지고 뽑지 않는다.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그런 차별화 포인트의 기준은 활동, 경험, 그죠? 또 직무, 회사와 관련된 여러분들 이제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교 들어올 때.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무조건 뭐 내신만 높다고 뭐 그러면은 그런 전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다차원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입학사정관 또 뭐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잖아요.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회사의 특성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3단계로 단계적으로 취업 준비가 잘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종합적인 취업 역량이 개발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 과정 우리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에 종합 이제 최종 결과 목표 최종 학습 목표의 최종적인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취업 역량, 자신에게 또 필요한 취업 역량을 개발하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앞으로 잘 따라오시죠. 이거 딱 보니까 어떻게 좀 이 영상 계속 구독해야 되겠다. 예, 놓치지 않고 뭐 올라오자 업로드 되자마자 좀 뭐 2번씩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기분 들지 않나요? 예, 제가 좀 텐션을 한번 올려보려고 했는데 제가 워낙에 뭐 스타일이 좀 진지하고
그런 스타일이라 잘 안 되네요. 예, 좋습니다. 예, 이제 뭐 나머지 뭐 한 두세 가지 이야기하면 오늘 오리엔테이션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생각해 봅시다. 제 강의 교육은 생각해 봅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끔 나올 거예요. 아니면 매 강의마다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이 잘 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은 뭐 솔직히 학교 기업에서 요즘에는 블라인드 뭐 서류 전형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학교 보지 않겠나, 뭐 나는 학교가 좀 아쉽다, 뭐 그런 친구도 있고, 난 전공, 내 친구는 제일 친한 친구는 뭐 경상계열이라 뭐 어디 지원해도 다 그것 때문에 서류 전형 잘 붙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하필이면은 어문계열을 지원 왔을까. 뭐 이공대생도 약간 또 전공 따라 약간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어요. 무조건 이공대 나왔다고 다 취업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예. 그래서 여러분 취업이 잘 된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거 생각해요. 예, 학력, 뭐 전공, 뭐 학점 나는 뭐 3점대 초반인데 뭐 또 내 친구는 4.0이 넘어서 뭐 취업이 잘 되는 것 같고, 뭐 누구는 인턴 경우 있어서 취업이 잘 된 것 같고, 누구 뭐 자격증 되면 잘 된 것 같고, 뭐 누구 토익 점수가 높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소위 여기서 이제 스펙과 뭐 경험,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 뭐 하여튼 내 주변에 합격 좋은 회사 간 친구가 뭐가 있다 어떤 경험이 있다 뭐가 높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합격했구나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하냐? 자 학점이 높은 친구는 그 운이 좋아서 학점이 뭐 4.0 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본질적인, 근원적인. 뭐 당연히 공부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해도 솔직히 전공에 대한 흥미나 적성이 높은 친구들이 당연히 학점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같은 시간 노력을 했다고 했을 때. 또, 뭐 자격증도 마찬가지. 예, 여러분들 뭐, 심지어 지금은 이제 사법고시가 없어진 시대가 됐지만 예전에 사법고시 있을 때도 재학생 중에 법대생들이 주로 뭐 쳤지만 재학생 졸업하기도 전에 사법고시를 합격하는 이제 사례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뭐 흔한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 저도 봤어요. 근데 뭐 제일 유명한 국내 스카이 쪽 법대 계열을 나와도 사법고시를 패스를 끝끝내 거의 한 7, 8년 도전하고도 안 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다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예. 뭐 토익 그러면 토익 점수 순으로 뭐 영어를 실제로 잘합니까? 실전 능력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면적인 여기 제가 앞서 얘기한 이런 표면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비교해서 나는 뭐가 부족하다 나는 뭘 준비하면 되겠다 하는 거 위험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학점이 높은 친구 중에서는 실제로 전공에 대한 흥미 적성이 높아서 그죠?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학점을 잘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또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성 또 네, 뭐 자기 성찰 그죠? 뭐 또 자기 주도성, 뭐 발표력 여러 가지 이제 본질적인 이게 역량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서 토익 점수가 높은 게 좋고 회사에서 그런 인재를 뽑고 싶어 하지 그냥 토익 점수가 높으면 무조건 영어를 잘하겠다, 외국어를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뭐 창의적인 자소서를 잘 써서 창의적인 게 아니고 창의적인 사람이 자소서를 쓸 때 또 거기서 창의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나 스토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면접 때도 그냥 떨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다다다다다 얘기 잘한다고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실제 면접관들은 이 친구가 얼마나 내면적으로 논리적이냐 또 뭐 창의적이냐 그죠 도전적이냐 이런 거를 본질적인 연기가 아닌 내면을 보고 싶어 하고 또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근원적인 역량을 개발하자. 그게 본 과정의 또 취지예요. 그죠? 취업 역량을 사실 개발하자는 취지로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을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뭐 벌써 30분 다 돼가네요. 예. 자, 여러분들한테 또 부탁할 거. 특히나 이제 지금 재학생 여러분들. 자, 자꾸 미루지 마세요. 취업은. 예. 제가 뭐 아까 2학년부터 본과정 2학년부터 뭐 취준생 4학년 또 실제로 뭐 졸업한 친구들까지도 다 들어도 된다고 그랬죠?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 예, 2학년생은 좀 미뤄도 될 수 있는데 자, 3학년생부터는 당장 시작해요. 우리 과정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뭔가 좀 느낌이 오고 깨닫고 반성을 하게 된 게 있다면 당장 시작하세요. 자, 오답을 두려워하지 말자. 제가 뭐 이제 특성상 인터넷 강의라 뭐 여러분들이 답을 실제로 제가 질문한 거에 바로 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하나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질문을 받으면 답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회사에서는 실제 사회생활에서 직업의 현장에서는 정형화된 항상 뭐 수학처럼 정답이 항상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이 틀릴 거를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생각이 있다면 나의 논리가 있다면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내가 그걸 평가받고 또 거기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거나 뭐 모순이 있을 때는 개선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하자. 예, 여러분들 뭐 수업 때 실제 오프라인 수업 때도 보면은 면접 준비 시작은 강의 때 태도만 봐도 알거든요. 뭐 물어봐도 틀려도 그냥 자신 있게 일단 손 들고 또 집중해서 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답을 아는데 불구하고 또 부끄러워서 답을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왜냐면 혹시나 틀릴까 싶어서. 그런 경우 면접 때 잘 볼 수 있을까요? 훨씬 더 강의보다 수업보다 훨씬 더 떨릴 텐데 면접 때는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있다면 대답을 하자. 생각이 없다면 대답을 못 하겠죠. 그건 더 큰일입니다. 내가 왜 뭔가 물어볼 때 나의 생각이 없는지를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특성상 아직은 숲보다는 나무, 전체 또 미래보다는 나무와 현재를 잘 보기가 쉬워요. 근데 취업, 진로, 커리어 뭐 이런 직업은 항상 전체, 그러니까 나무도 중요한데 제 얘기는 나무를 보는 게 좋지 않고 숲만 보라는 뜻이 아니고 숲과 나무,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보려고 중요한 건 이제 모두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평생 직업을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매수업에 최소 한 가지씩 얻어가자. 뭐, 본 영상,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지만, 뭐, 사실 제가 항상 뭐 여러분들 다 모르는 것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계속 영상 클립 올라올 때마다 다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한 20분, 30분 분량이겠지만, 매 강의가 그래도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그죠? 몇 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그런 끈기를 가지고 재미가 좀 없어도 예. 여러분 영화 뭐 꼭 시작할 때 재미없다고 영화관 나오세요. 그죠? 끝까지 일단 보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싶은 야 제가 빨간색으로 좀 해야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오늘 마지막 거의 부탁하고 싶은 여러분들 기억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예, 기억, 실행, 실천 중요합니다. 행동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심리학, 뭐 경제학 배운 친구들, 전공자들은 알 텐데 행동주의 경제학, 또 행동주의 뭐 행동 관련된 심리학 그런 연구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실행이 안 되면은 뭐 별로 아는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억을 해야 되고 옛날에 알았었는데 예, 알았었던 거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있어도 실행이 안 되면은 그거는 진정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본 영상, 본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 꼭 들으시면서는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시길 권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취업 준비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내가 좀 뭐 부족한 게 많다 그런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좀 이런 표, 뭐 요즘에 다이어리 꾸미기 대학생들은 안 하나요? 뭐 스마트폰에 만들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내가 오늘 하루 이제 저녁 시간에 뭐 해야 되겠죠? 취업, 직업, 고용 등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뭐 있는지 좀 간단하게라도 쭉쭉 적어 놓으시고 오늘은 내가 뭐 마케팅이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뭐 선배 만나 보니까 마케팅이 또 업종마다 뭐 이런 게 다를 수 있다. 또 내가 희망하는 업종에서 마케팅 쪽 지원하려면은 뭐가 필수이더라. 뭐 개발 쪽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무슨 툴을 내가 꼭 알아야 되더라. 나는 학교에서 배운 건 CAD 프로그램 뭐 땡땡인데 내가 관련된 이 자동차 쪽에서는 땡땡보다는 뭐 댕댕을 뭐 선호한다더라. 요즘에 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또 오늘의 성찰 내가 부족한 거 개선해야 될 거 개발해야 될 거 또 실천사항 내가 주로 실천해야 될 것들 머릿속에 이제 담아두는 걸 끝내지 말고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면서 취업 일지, 취업 준비 일지, 취업 노트 같은 걸 만들어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벌써 오늘 강의 끝났네요. 사실상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다음 강의는 진로 사요소와 최적의 직업 본격적으로 이제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을 시작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앞으로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은 청년 취업 여러분들 요즘 많이 어렵지만 사실 잘 나만의 그런 차별화된 지원자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